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43페이지에 용도 지역 미지정 미세분 지역의 행위 제한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용도 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페이지 34페이지 한번 가봐요. 34페이지 보니까 도표가 있죠. 용도 지역은 목적, 전국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구분하고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규제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용도지역이다. 자, 지정의 범위는 전국의 토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규제 방법은 전국의 토지에 대하여 일반적, 일차적, 수평적인 규제고 중복 지정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지역, 그게 용도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은 지정이 안 된 지역도 있고 절대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계를 보면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따른 제약은 사회적 보편적인 제약으로 손실보상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도지역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모두 미지정될 수 있다.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지정이 안 된 것도 있다. 이게. 용도지역과 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용도지구와 지구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된다. 구역과 구역은 종전에는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 보이죠? 자, 그렇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별도로 공부할 것 없고 페이지 43페이지 제일 밑에 3번 용도지구로 갑니다. 용도지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를 보고 이제 용도구역을 보겠죠. 요거를 우리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 지사, 지라고 했을 때 요 지역하고 요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지구부터 먼저 보자는 거죠. 아까 지역은 봤으니까. 그러면 일단 역시 지구도 무엇이냐.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등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해서 용도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 부수적으로 지정하는 또 하나의 지역을 추가적, 부수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 그 용도지역을 요번에는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용도지구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1차적으로 용도지역은 아까 주거용도, 자 여기 상업용도, 여기 공업용도, 녹지용도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은 게 용도지역이었죠. 그 용도지역에다가 여기다가 방제지구,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고도지구, 여기다가 경관지구, 이쪽에는 또 방화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를 지정하는 거야. 이 지구를 우리가 두 번째 1차적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2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지구 속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게 3차적인 것이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 부수적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을 별도로 용도지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 아까 보셨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지정 역시 뭐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으로 용도 지구를 지정하죠. 용도 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데 용도 지구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경치계, 보고 싶어, 방방, 특복이다 해서 원래는 여기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미관지구가 없어지고 경관지구 속에 들어가서요. 합쳐졌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경관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고도지구,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방화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용도지구가 경치, 개, 보고 싶어, 방방, 특복 이렇게 해서 현재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용도지구를 한번 보니까 페이지 44페이지에 자, 용도지구의 종류가 나오죠. 자, 경관지구가 있고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인데 여기 여러분 책에서 보존지구라고 했는데 그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고치세요. 개정이 됐습니다. 보호지구로. 그래서 이제 보존지구가 아니고 무슨 지구? 보호지구입니다. 보호지구. 그 다음에 이제 시설보호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락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고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있고 복합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계, 보고 싶어, 방방특복 이렇게 해서 옛날에 경미야 미치게 보고 싶어 방방특이라 했는데 미관이 경관 속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경치계, 보고 싶어, 방방특복 이렇게 해서 10개 용도지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고 갑니다. 지금 이 지구가 어떤 지구, 어떤 세분되는 거, 이거는 대통령령이 또 지금 중간에 개정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10개 지구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게 용도지구다.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로서 역시 용도지구 안에 건축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은 여기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조례로 정한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만 알아두고 가면 돼요. 이게 바로 용도지구예요. 여기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나올 거예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페이지 45페이지 보니까 개념을 똑같이 우리가 용도구역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용도구역은 뭐냐 이게. 아까 용도지구는 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용도구역은 두 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를 통하여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의 강화 완화를 통해서 용도지역하고 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든가 이런 걸 목적으로 특별히 정한 구역, 이것이 우리가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은 이렇게 지역하고 지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강화, 완화를 통해서 무질서한 도시의 무질서한의 시가와 방지라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또 하나의 용도지역, 그거를 여기서는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역은 지역, 지구 다 들어가야 되고요. 지구는 지역만 들어가고, 용도지역은 토지에다가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게 하는 이용의 규제다. 요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지정 역시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용도구역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봐야 돼요. 용도구역의 종류는 5개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개도 수시로 입을 연다 라고 했죠. 개도 수시 입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이 5가지 구역이 이제 용도 구역이야. 그래서 용도 지역은 21개, 용도 지구는 10개, 용도 구역은 5개 이렇게 보는데, 이 중에서 개도 수는 시험 문제 안 나와. 다만 개발 제한 구역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만 알아주면 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라 하죠.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 이 GB 그린벨트는 이게 그린벨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골에도 그린벨트 있어요? 시골에도 그린벨트 있어요? 시골에는 그린벨트 없어요. 6대 광역시만 있어. 우리 대구는 803 가면 그린벨트 있죠. 뭐 있어요? 이거. 돌로 된 편말 있죠, 편말. 여기다가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산에 가다 보면, 등산 가다 보면 삐딱하 이게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막 좀 많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삐딱하 편말이 넘어져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편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안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하고, 자, 목적이 무자생보야. 무자생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표에 보니까, 자, 46페이지에 용도구역의 종류의 개도 수시입인데,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의 목적을 두 번째 줄에 지정의 목적을 보라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 여기 동그라미 쳐봐. 무질서한 확산 방지.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의 보존. 자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의 확보. 생활 환경의 생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안상 개발 제한. 보자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그린벨트는 국토부 장관이 무자생보를 위해 지정하는 거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건전한 생활 환경의 확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그린벨트다. 무자생보를 위해 지정한 구역이 그린벨트다. 이래 보면 돼. 여러분 공부할 때 정확한 논점만 찝어뿌리면 공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길어봐야 딱딱 정리해서 딱딱 나가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대구가 요렇게 있다면 뺑 돌아가면 벨트를 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가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벨트를 딱 쳐가 더 이상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무질서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벨트를 쳐놓은 것이 바로 뭐다? 그린벨트라고요. 개발을 못하게 벨트를 쳐놨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의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보안상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꺼놓은 선, 벨트, 이것을 뭐라고? 그린벨트라고 한다 이거죠. 이 그린벨트는 국계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야. 따로 법률로 정해. 그 따로 법률이 1번 근거법이잖아. 근거법. 제일 위에 칸. 근거법이 어느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이나요? 줄여서 개특법.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 밑에 것도 보지도 말고. 자, 요게 그린벨트야. 그럼 이거는 이 법에 규정이 되니까 이 법은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에 안 나오는 법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 이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거기 끝에서 두 번째 있네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보입니까? 보이죠? 그 다음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의 제공,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여기는 요것만 적어. 도시자연공원구역 옆에 우리 아파트 뒷산이라고 적어. 아파트 뭐라고? 아파트 뒷산, 아파트 앞산이야. 그럼 우리가 맨날 집사람하고 손잡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심심하면 거기 산책 가는 길이 있잖아.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야. 서울에 가면은 관악산, 청계산, 우리 대구에 오면 팔공산, 앞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그 속에 그린벨트도 있어요. 그래서 구역과 구역은 중복 지정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그 중복이 안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지역만 안 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속에 농림지역을 지정을 못해.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돼. 지구도 중복되고 구역도 중복이 되는데 지역과 지역은 절대 중복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어느 법이야? 요건 누가 지정하느냐? 요거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지정합니다. 세 번째 지정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법이야? 제일 끝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 법 또한 중개사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누가 지정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지정한다는 것만 알아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냐? 거기 들어봐요. 여기 이렇게 대한민국 지도가 있다면 이게 저기 그 통영, 거제, 남해 바다 여기는 수산자원이 뭐라고 했지? 물고기, 굴, 전복 이와 같은 수산자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자원을 어획을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묵공장 가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지역이잖아.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통영, 거제, 여기 한려수도 이런 지역을 전부 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산자원을 뭐 한다?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데 이 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야. 누가 지정한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이거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운영하죠.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목적으로 누구가 지정한다,
어느 법에 의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입시가 시험 문제다. 입지질의 최소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시가와 조정구역.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 무엇이냐? 이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두 번째 칸에 있네요. 도시의 무질서한 목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가 아니에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이고 여기는 무질서한 시가화의 방지입니다. 무질서한 확산이 아니고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역, 이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럼 이리 봐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야. 자, 여기 연경 신도시, 여기 칠곡 신도시, 저기 송년 신도시, 서울의 판교 신도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신도시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계획되는데 거기 반경 10km 이내 지역에다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무질서하게 건물을 막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무질서하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신도시는 계획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주변이 다 난개발이 되는 거야. 그럼 전체가 계획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계획적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그게 5년 이상 20년이야.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가 되는 것을 보류시킨다. 유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정해 놓은 구역. 요 구역이 무슨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거야. 무질서한 시가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고 보류해 놓고 조정하는 구역, 그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가 계획적으로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여기는 시가화가 되는 것을 막아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의 신축이라든가 종교시설의 신축, 이런 것들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엄격한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이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이거든요. 그럼 보이다가 한 10년으로 유보기간을 정해요. 그럼 유보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다음날에 해제가 되거든요. 해제가 되면 건물을 막 세울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풀리는 지역에 땅을 사면 돈 벌겠죠. 공부하지 말고 그거 찾으러 가요. 수도권에 18년도 내년에 해제되는 구역이 있어요. 어딘지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봐요. 소용없어요. 이미 건설사에서 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준 게 없잖아. 그런데 한 해제되기 한 3, 4년 전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알고 5년에서 20년인데 10년으로 정했다면 10년으로 정했는데 또 개발이 지연돼가 더 연장이 되냐? 아니에요. 한번 유보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미리
해제되기 한 3년, 4년 전에 미리 땅을 사놓는 거야. 그러면 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하고 뭉쳐놨다가 해제되면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럼 땅값이 확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요령껏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이 아니라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이게 시가화 유보 기간 5년에서 20년입니다. 시가화를 유보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이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유일하게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렇게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타임 자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 구역, 그것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하는 걸 알아주라고요. 아시겠죠? 타임 조닝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그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지정은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지정.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한다. 그럴 때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합니다. 여기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렇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지정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래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다. 여기 이 사람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이 있죠.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의 범위 내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유보기간을 지정한다. 그럼 5년 이상 20년인데, 만약에 10년으로 정했다 하면 10년이 지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동적으로 뭐 된다? 실효가 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인데, 예를 들어 10년으로 정했다면 1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자동으로 유보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 그럼 해제가 되면은 실효 고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효 고시, 해제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에 효과로서 여기는 행위 제한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따르는데, 여기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공공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개인 사적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적 개발 사업은 당연히 금지가 되겠죠. 그런데 공공사업도 금지가 돼요. 다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여기는 허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 개발 사업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받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요게 행위제한인데 교재 47페이지에 보자고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 우리가 봤고, 원칙은 지정권자가 누구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유보기간. 국토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 당의 도시지역과 주변지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럼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때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 이때 고시는 형식적인 것으로 고시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군계획사업 즉 공공사업도 금지가 된다. 다만 국방상 줄치고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사업식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공사업으로도 사업의 경우도 원칙은 금지가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그때는 그 도시군계획 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도시군계획 사업 개인이 개발하는 거죠. 사적 개발이잖아요. 이거는 6명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의 뭐를 받아야만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허가 없이는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농림, 업용,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주택의 정축, 부속 건축물의 건축, 공익, 공용, 공공시설 이러한 경우도 이게 다른 구역이라면 신고하면 될 거야.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느 구역이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이게 뭐 받고 해야 돼?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는 신고사항 없어요. 무조건 무슨 사항밖에 없어요. 허가사항밖에 없다 하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 거부 불가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 뒤에 가면 배울 텐데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비한 행위라든가 건축법상의 신고로 할 수 있는 신고사항이라든가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건축물 이러한 경우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무조건 허가해줘야 된다 이거야.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허가를 무조건 해주라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허가 거부 불가라는 말은 이런 사항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이유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허가해주라 그 뜻이에요. 이게 허가 거부 불가라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무조건 허가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이래서 자 여기 이것만 보면 돼. 원칙은 공공사업도 금지가 되는데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한 공공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음 사적 개발은 금지가 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니까 주택에 신축은 없잖아. 신축이 아니고 증축은 허가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의 증축도 허가사항이지 신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나 주택의 신축이 허용이 안 되는 구역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거야. 그만큼 행위가 엄격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 시의 제재입니다.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했다. 이렇게 개발행위를 했다면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행정 형벌을 처한다 하는 것을 알아줍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했다. 제일 밑에 원상회복을 명하고 거기에 불이행을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또 형사처벌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살이 33 시가와 조정구역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가살이 33 시가살이 삼삼하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시가살이 33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렇게 알아두고 가면 된다. 자, 이게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48페이지에요. 48페이지에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무엇이냐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효과, 지정의 효과 이런 걸 보면 되는데,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 지역에서 체크하시고 복합적인 토지용 정리, 복합적인 토지용 정리 조치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도심 등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 이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렇게 도심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것들이 잘 나갔던 지역이다. 자, 이런 잘 나갔던 지역이 규제가 심했죠. 규제가 심하니까, 자, 이 지역을 거점 육성을 하고 도시 재정비를 하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정한 구역. 이것이 무슨 구역? 규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지역이냐? 자, 읽어보니까 도시, 지정 대상 지역이죠. 자, 지정 대상 지역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심과 부도심의 생활권 중심 지역. 굵은 글씨 줄치세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 시설. 그 다음에 세 번째,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 거기 줄치죠. 그럼 여러분 봐봐. 3개 이상 교통, 3개 이상 노선이 이루어지는 3개 이상 노선이 있는 교통 결절지, 이걸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잖아. 무슨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럼 이런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옛날에 잘 나갔다 이런 중심지라든가 이런 지역이 낡고 노후됐다. 이걸 정비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규제를 풀어서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을 거점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최소화시켜주는 구역. 이것이 무슨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거. 그럼 이렇게 규제 구역을 최소화시키는 지역은 좋은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야? 좋은 지역이잖아. 그럼 이런 좋은 지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누가 지정해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시가와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시도에서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 시도의사와 대도시 시장한테 지정권을 줬으면 그 시도지사가 선거직이에요, 지금? 관선직이야. 선거직이잖아. 그러면 대구에 자기가 시장으로 또 다시 또 선거 당선되려면 이런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난개발이 돼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에 시도의사와 대도시장이 지정하겠지만 지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요렇게 알아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정이 되면은 근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변경 결정하는 거. 변경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페이지. 시도지사 결정하는 거 보입니까?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줄에 보이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보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의 몇 프로 이내 변경, 10% 이내 변경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몇 프로, 20% 이내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한다 이거야. 이거 빼고 원칙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면 여기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뭐를 수립한다고요?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뭐를 수립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건폐율, 뭐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등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기준을 정해서 그 지역에 그 구역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밀도, 용도 등 이런 것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완화도 해주고 때로는 규제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이런 것들을 규제도 하고 완화도 한다. 이렇게 보면 주로 규제보다는 뭐가? 완화가 되죠. 그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 이것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구역? 입지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는 시가화를 뭐한다? 유보한다. 조정한다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무슨 이 용어가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 용어 속에 다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지규제를 뭐한다? 최소화하기 위한 구역. 이것이 우리는 입지의 최소구역이고 거기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끔 구역을 재생화시키고 정비를 하고 거점화하고 이렇게 다시 개발하기 위한 거죠.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의 특례 이런 거는 특례는 이제 보는 게 49페이지에 뭐 행위제한의 특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복잡할 것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 제한에 예외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틀렸네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글자가 하나 빠져야 돼요. 용도, 지역과 지구만 놔두고 구역은 지우세요. 그러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구역을 지우라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역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과 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용도, 지역과 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경우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용도, 지역과 지구 안에서는 도로, 공원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용도, 구역은 아니라 했잖아. 용도, 구역은 아까 공공사업도 안 된다고 했잖아.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국방상, 공공이익상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용도 구역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제한을 적용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받는 거야.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을 받고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구역이 빠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미스프린트입니다. 오타니까 구역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규정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일단 둘 이상의 지역 등에 걸친 경우의 행위 제한이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자, 일단 원칙이 있습니다. 자, 원칙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자, 3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가중 평균값이고, 자, 기타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그런데 이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건설이 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는 660이다. 그런 예외가 있어. 이거는 이제 놔두고 일단 한번 보자고요. 책에.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지역에 걸친 경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외의 제한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용도 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림이 필요하죠. 자,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가 만약에 제2종 일반 주거입니다. 준주거 지역이 700이고 제2종 일반 주거가 300이다. 요렇게 용도 지역이 두 개의 지역에 걸쳐 있다. 요럴 때 요게 330 이하잖아요. 330 이하일 때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기타 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뺀 나머지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지역, 준주거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바로 이건데, 그럼 여기에 이제 330이 하니까, 여기 330이 하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우리가 건물을 세운다고 한번 봅시다. 자, 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때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라 이게 가중평균값. 그 가중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대지가 지금 요게 700이고 요게 300이잖아요. 그럼 대지 면적이 1000이잖아. 1000분의 자, 준주거 700 곱하기 준주거의 건폐율이 아까 준주거의 건폐율은 70이었잖아요. 그럼 70% 플러스 여기 2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은 60%거든요. 다시 녹주공상건 시작. 녹주공상이라 했잖아. 주거는 5, 6, 7 했잖아. 50, 60, 70이라 했지. 전용주거 50, 일반주거 60, 준주거 70이라 했잖아요. 생각나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700, 여기 700이잖아. 대지면적 곱하기 건폐율 70. 여기 이제 여기는 300이잖아. 300 곱하기 2종 일반주거의 건폐율이 60%니까 60%.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이 가중평균값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를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고 나머지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외에 기타 제한이죠. 그러니까 기타 제한은 아까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 이런 게 했잖아. 그럼 여기는 그 허용되는 용도는 건폐율과 용적률만 가중평균값이고 나머지 제한은
넓은 지역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죠. 그럼 아파트 세우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일종일반주거라 하자. 일종일반은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아파트를 세울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면 이 지역에도 아파트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제한은 넓은 지역에 적용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좀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좀 되죠?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 예외가 있고 특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외, 특례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이번 파트는 알면 돼. 이거 다 세밀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도 돼요. 자, 이게 우리는 용도 지역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자, 국가계획, 두 번째 방역도시계획,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다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이다. 이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지구 기사지다 해서 지역, 지구, 구역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이 몇 개? 사구 21, 지구가 10개, 구역이 5개. 요걸 우리가 이제 지역, 지구, 구역제가 어떤 관계로 구성이 되고 어떤 제한이 있고 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그 다음에 사업, 지구단위계획. 이거 끝나면 국계법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틀이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50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볼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